안녕하세요. 박간호사입니다. 회사 다니시면서 시험관하기 진행하시는 분들, 병원에 왔다 갔다 하랴 회사에 눈치 보이시죠? 시험관하기를 진행하게 되면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스케줄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험관하기를 진행할 때 병원에 언제쯤 내원해야 되는지, 몇 번이나 방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해요. 시험관하기 스케줄 총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난임 검사를 모두 마치고 시험관하기를 진행을 하게 되면 시험관하기 진행하는 방법은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 및 정자 채취, 이식, 이 과정으로 나누게 돼요. 과배란 유도 과정에서 나의 난소의 성숙 과정을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꽤 자주 방문하게 돼요. 물론 의사의 스타일이나 재량에 따라서 스케줄은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긴 하지만 가장 평균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평균적으로 내원 횟수는 5회에서 6회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과정에서 채취, 이식을 빼면 나머지 3, 4번은 과배란 유도 과정을 위해서 내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관하기를 시작을 하려면 과배란 유도를 위해서 생리 2, 3일째 병원에 방문을 해야 돼요. 생리 일자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병원에 내원하는 것도 조금 스케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병원에서는 생리 2, 3일째 내원하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생리 첫째 날도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은 생리 시작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방문이 가능하시다는 거. 그렇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3일의 여유는 있으니까 조금 스케줄 잡으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생리 4일째는 안 돼요. 4일째에 내원했을 때에는 시험관하기를 시작하기에 늦은 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생리 2, 3일째 내원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방문하시면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호르몬 검사를 진행하시게 되는데 이 달에 내가 시험관하기를 들어갈 수 있는지 적합한 달인지를 조금 판단하게 되고 자가주사 방법에 대한 교육도 들으실 거고 시험관하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도 조금 듣게 되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이날은 조금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두 번째 방문은 생리 시작 7일째에서 8일째 정도에 내원하게 돼요. 우리가 생리 2, 3일째 와서 자가 주사를 받아가고 매일매일 주사를 한 4일에서 5일 정도 맞은 이후에 오는 날인데요. 중간 체크하는 날이에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초음파를 보시게 되실 수 있고 필요에 따라 혈액 검사는 진행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초음파 결과에 따라서 추가되는 약제가 있을 수 있고 계속해서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가주사를 더 드릴 거예요. 이날은 첫 번째 내원하셨을 때보다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중간 체크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회사에 휴가를 내기 어렵거나 병원의 정규 시간을 조금 내원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병원 내에 조기 진료나 야간 진료 이런 시스템을 조금 이용해서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방문은 보통 생리 9일째에서 11일째 내원하시게 되는데 두 번째 방문 이후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더 자가주사를 맞은 뒤에 내원을 하시게 돼요. 이제 그때 오셔가지고 초음파를 보시면 보통 난포가 1.8cm 이상으로 조금 커져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런 경우에는 난자 채취 일정을 잡게 돼요. 그날 밤에 배란유도 주사를 맞게 되고 이틀 뒤에 채취하시는 일정으로 스케줄은 잡게 되실 거고 채취에 대한 안내 사항, 주사에 이제 맞는 시간 등에 대한 교육을 조금 듣게 되실 거예요. 근데 물론 그날 초음파를 보셨는데 난포 사이즈가 아직 다 자라지 못했다.
그런 경우에는 한두 번 정도 더 내원하실 수도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날도 마찬가지로 회사에 일정을 조율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에는 조기 진료나 야간 진료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렇게 과배란 유도하는 과정은 본인의 난소 기능에 따라서 난포가 자라가는 거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이라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언제 올 수 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하루 정도 앞뒤로 조절해서 내원하는 거는 가능한 경우도 많으니까 꼭 주치의와 상의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주의할 거는 난소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사실 더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하루 사이에 난포 사이즈가 확 커져 있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난소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조금 더 잦은 방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배란 유도 과정은 스케줄 자체도 굉장히 유동적이지만 조금씩 조정이 가능한 반면에 채취하는 일정하고 이식하는 일정은 꼭 상황에 맞춰 주셔야 된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번째 내원 일정은 난자 채취 및 정자 채취를 진행하는 날이에요. 중요한 날이죠. 배란 유도 주사를 맞고 이틀 뒤에 채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날짜가 보통 평균적으로 생리 시작한 날짜로부터 13일째 전후가 되더라고요. 이날은 이제 오시게 되면 시술은 오전 중에 진행하게 되고 수면 마취하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휴가가 필수예요. 사실 채취하고 근무하시러 가시는 분들도 보긴 했지만 이날은 가능하다면 쉬어주시는 게 더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분도 2, 3일 정도 금욕 후에 부부관계를 피하신 후에 같이 오셔서 정액을 받게 되시는데 채취한 난자와 받아주신 정자로 그날부터 수정, 배양 작업을 시작해요. 다섯 번째 내원 일정은 대망의 이식날이에요. 채취하고 3일에서 5일 정도 후에 이식은 진행하게 되고 이날은 마취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깨어있는 상태로 시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보호자는 필요하지는 않아요. 다만 시술 끝나고 한 1시간 정도 조금 안정을 취하고 귀가하시게 되실 건데 이식 후에 일상생활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회사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휴가가 필수는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휴가를 내서 조금 쉬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식 이후 임신 여부에 대한 결과는 이식날로부터 11일째나 12일째 병원에 오셔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세요. 여기까지가 시험관하기 시술에 대한 전 과정이에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시험관하기 스케줄을 정리해 보자면 생리 2, 3일째 내원해서 시험관하기를 시작하게 되고 과배란 유도 주사를 맞기 시작하게 되는데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주사는 맞게 돼요. 그 사이사이 두세 번 정도 내원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배란시키는 배란 유도 주사를 맞고 이틀 뒤에 채취를 하게 되는데 그 날짜가 생리 시작한 날짜로부터 13일째 전후가 돼요. 채취하는 날 물론 남편분도 같이 오셔서 정액을 받아주셔야 되고 이제 수정 배양 작업을 시작해서 채취한 날로부터 3일에서 5일 정도 후에 이식하고 이식한 날로부터 11일째 정도 후에 피검사를 해서 임신 유무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최소 5번에서 6번 정도 방문하게 되면 시험관하기 과정을 진행할 수 있어요.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1, 2회 정도 방문 횟수가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시험관하기에 대한 큰 틀을 알고 계신다면 회사 다니시면서도 스케줄 조정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스트레스를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내용을 조금 준비해 봤어요. 시험관하기를 진행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일 텐데 이러한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